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타요입니다. 저희 팀이 발표할 주제는 서울 동행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최종 노선 제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과 문제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를 선정함에 앞서 먼저 서울시에 어떤 정책 현황과 과제들이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동행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동행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 노선을 찾아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행버스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한강 신도시 지하철인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골드라인은 김포시에 있는 유일한 지하철이며 2019년 9월 개통하여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 사이 10개 역을 운행합니다. 대부분의 골드라인 탑승객의 목적지는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이고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최대한 짧은 배차 간격을 위해 보유한 차량 모두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골드라인의 이용자 수는 약 17,000명이고 피크타임의 경우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역마다 탑승자들이 더해지는 구조로 인해 마지막 구간의 혼잡도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골드라인의 심각한 혼잡도를 낮추고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서울 동행버스입니다. 현재 동행버스 서울 02번은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아침 출근 맞춤형 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부터는 수도권 신도시에 4개 노선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행버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라는 같은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김포 시내버스 70D와 동행버스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동행버스 이용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87%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70D 버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제의 분석 목표와 데이터 수집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한 분석 목표는 동행버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노선 설계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한 사람들의 실제 동선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노선을 설계한다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절차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및 시각화, 그리고 인사이트 도출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들의 출처 및 분석 내용입니다. 주 데이터는 크게 생활이동 데이터, 교통수단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인구 데이터입니다. 분석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전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사이즈가 큰 생활이동 데이터는 분석 대상과 범위 조건 등을 적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값은 행정동 코드가 빠진 경우로서 전체 데이터의 0.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통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균값에 영향을 주는 이상지 데이터는 제외하여 평일 수요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도 시각화를 위해 행정동 코드와 위경도 데이터를 병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인사이트와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침 피크타임 혼잡도는 7번 사후역부터 심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후 풍무역, 고촌역 2개 역을 지나면서 혼잡도는 최고 24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후 지역과 풍무 지역에 지하철을 대체할 버스 노선 추가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인구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서울 출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구 이동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서울과 인접해 있고
골드라인 혼잡도가 심각한 고천읍과 사호동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진행한 골드라인 혼잡도 분석과 지역별 동행버스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후보 노선을 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번은 기존 동행버스 노선을 소폭 변경하여 확장한 안이고 1번과 3번 노선은 혼잡도 해결이 시급한 사호동과 고천읍 지역을 지나는 신설 노선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각 노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1번 사호동 출발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운영 효율이 높았고 사호역과 풍무역 골드라인 혼잡도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노선의 출발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출근 골드라인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사호역으로 정하였고 특히 동행버스 이용자들의 성차 편의성과 빠른 회차를 위해 현장 실사 후 사호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최종 노선은 출근 시간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 팀은 최종 노선의 종착지 선정을 위해 서울 출근 골드라인 이용자들이 주로 도착하는 서울 목적지들을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군집 분석을 통해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지역에 최종 목적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 시각화와 수단 OD 분석을 통해 서울로 가는 골드라인 이용자들이 여의도동, 가양동, 역삼동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대부분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통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종 노선의 종점 설계 시 5호선과 9호선 연결을 중량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점 설계 시 고려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동행버스와 대부분의 서울 방향 버스의 종착지인 김포공항역의 극심한 혼잡도였습니다. 김포공항역은 오준 환승역으로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동행버스 새 노선을 구성할 때 혼잡도가 낮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환승이 쉬운 개화역과 개화산역으로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 두 역은 혼잡도가 높은 김포공항역보다 한 정거장 이전 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호역을 기점으로 풍무역을 경유하고 9호선 개화역과 5호선 개화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최적의 동행버스 노선을 설계하였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김포 시민들은 버스 정륜 차로를 이용하는 급행 동행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서울로 진입하게 되며 각자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개화역이나 개화산역에서 하차 후 환승하게 됩니다. 최종 노선 경로 검정은 하나의 출발 노드에서 하나의 도착 노드 사이 최단 거리를 탐색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했습니다. 1번 사호역부터 8번 개화산역까지 가는 노선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각 노드 사이의 가중치를 소요 시간으로 했을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경로는 저희가 설계한 1358을 이용하는 노선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석 결론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분석 목표가 동행버스 효율을 높이고 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는 실소유 기반의 최종 노선 설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계한 동행버스 최종 노선은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최대한으로 이용 효율을 높이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노선 적용 시 동행버스 이용률은 2.6배, 월 운행 수입은 1,6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다발 지역인 사호역과 풍무역의 혼잡도가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적으로 이용 성격의 분산을 통해 김포공항역 혼잡도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동행버스 노선 선정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신도시 심야버스 노선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교통 혼잡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교통 폴리곤 단위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정밀한 버스 노선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과 연구 보고서 그리고 뉴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치오타 팀의 서울 동행버스 운영 확대를 위한 최종 노선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